이거는 내가 써놨는데도 말이 안 되네. 그러면 과감히 그 사업은 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거가 정말 돈이 되는 사업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을 수도 있고. 얼마나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키가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CEO들의 현실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솔루션 파트너 CEO 상담소의 진행을 맡은 이가희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모든 대표님들의 숙제죠. 바로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재무 리스크 관리인데요. 사람은 늘 부족하고 고정비와 수익성 사이에서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요, 이 어려운 숙제를 도와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황길남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길남이라고 합니다. 과거 10년 정도 사업을 운영했었고 80억 정도까지 성장을 시켰던 적이 있었고요. 일본하고 한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그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크게 회사도 운영해보시고 또 글로벌로도 해보셨다고 하니까 정말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많은 경험 바탕으로 좋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사연은 10년차 창업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며 맨 땅에 헤딩하듯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신뢰가 쌓였고 이제는 고정 거래처도 생기고 연간 프로젝트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많아질수록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인력 충원과 고정비 부담입니다. 지금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요즘 구직자들이 기대하는 급여 수준이 높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특히 저희 프로젝트 대부분이 단기 수익성이 낮은 연간 계약 위주라 인건비가 누적되면 운영에 꽤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업무 효율과 조직 확장을 위해 사람을 늘려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당장의 수익률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수익과 고정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대표님, 이 사연 들으시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너무 공감이 되는 얘기고요. 저도 똑같이 겪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0년 차 정도 되시면 대부분 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많이 지치는 단계이기도 하고 또 성장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직원들이 힘들다고 사람 뽑아달라고 하면 일단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이럴 때 좀 사람을 뽑아야 되나 대표님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지금 뽑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단답형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간 단위, 특히 반기 단위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사람을 뽑을지 말지에 대한 문제도 그 계획을 세워보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을 지금 뽑는 게 타당한지가 나오는 거지, 어떤 상황에서는 꼭 뽑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뽑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정답은 경영에서는 없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처칠이나 아이젠하워 같은 분들도 얘기를 한 게 플랜은 중요하지 않다, 플래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플랜과 플래닝 다른가요? 플랜은 계획이라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획은 틀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플래닝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행위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많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을 뽑아야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도 그 계산 속에서 다시 나올 수가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게 먼저고 인원을 뽑을지 말지 결정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게 잘 세우는 걸까요? 네, 그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거를 보통 미래의 비전이나 하고 싶은 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는 거를 사업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 사업 계획이라는 걸 세워볼 때 제가 창업 초창기에 그 일본에 투자를 받으러 갔을 때 투자사 대표님께서
사업 계획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밤을 새면서 열심히 사업 계획을 세워서 가져갔는데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정확히 짚어주셨던 문제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숫자가 없었던 겁니다. 재무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단순히 이론적인 얘기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사 대표께서 주셨던 엑셀 양식이 있었고 거기에는 단순히 매출 계획이나 이것만이 아니라 매출, 이익,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인원수, 분야별 인원수, 자본금에 대한 계획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엑셀 참 궁금하고 탐나는데요. 그러면 사업의 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재무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한 재무적인 성장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단순히 숫자가 확대되는 것만을 사업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현실적인 실현성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장이라는 거는 그 재무적인 그 양적인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또 품질도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밸런스를 잘 이루는 거를 재무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성장뿐만이 아니라 대출을 또 많이 등하시들 하시기도 하는데 진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채라면 그것도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갖추는 재무적인 숫자적인 성장을 건강한 재무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사연을 보내주신 대표님은 인력을 확충할지 말지 이런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이제 사업 계획을 한번 다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년치 하고 3년치 정도 사업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치 사업을 계획을 잡으시면서 단순히 매출액 얼마, 거기에서 이익금 얼마 이렇게 잡지 마시고 그 사업 모델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어떤 용역 사업, 어떤 제품 판매하는 솔루션 제품 판매 사업이 있으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 받을 때 요청받았던 요구사항도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런 과정들을 하다 보면 본인이 적어놓은 숫자가 다 적어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들을 며칠 또 열심히 해보시다 보면 숫자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아, 이거는 내가 써놨는데도 말이 안 되네. 그러면 과감히 그 사업은 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거가 정말 돈이 되는 사업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과정을 거쳐 보시면 희한하게 나중에 보시면 내가 잡았던 계획하고 달라지긴 했는데 숫자는 비슷하게 맞아가는 그런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매출이 앞으로 발생할 게 얼마고 뭐 일이 늘어날 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얼마나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키가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꼭 채용하지 않고 다른 플랜 B도 있을까요? 네, 플랜 B는 아웃소싱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건데 이게 사실 말은 쉽다고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트레이드오프가 있죠.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또 조금 더 책임감도 있고 뭔가 업무 이해도도 높고 업무에 대한 지속성도 높을 수가 있는데 아웃소싱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은 좀 부족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그 무게 경중을 경영에서 놓고 봤을 때 리스크라는 부분이 업무의 효율성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을 정말 핵심 코어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 외에 내가 아웃소싱을 하거나 요즘에 또 AI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자동화나 A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가볍게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사연자분의 선택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지를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안정적 성장을 위한 채용 확대 대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 당분간 버티기. 하나, 둘, 셋.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버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대표님 버티기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대표님이었으면 생각 안 하고 채용부터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일이 많이 들어온다는 소리니까 이때가 성장의 기회다 하면서 막 채용을 늘렸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채용을 늘리시기 전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채용을 검토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효율화를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들기도 하고요. 사실 규모에 따라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도 있는 건데, 제가 정확히 정보를 모르니까 아직 규모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고 느껴지는 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직접 실무도 하신다고 아직까지는 하시니까, 그런 상황이시라면 일단 전제는 뽑지 않고 버틴다라고 두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적인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면서 사업 계획을 잡아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리 재무가 이미 건강하다, 이 정도는 뽑아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뽑는 게 맞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빠르게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대표님?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성장 기회를 위해서 인력을 늘려야 한다? 노 선택하겠습니다. 왜 그렇죠, 대표님? 일단 질문에 적자를 감안하고라도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부분이 좀 컸다고 생각이 되고요. 적자가 나더라도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망하기도 쉽다는 이야기가 정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성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비중을 크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성장하려다가 망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부 아웃소싱과 프리랜서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예스 선택하겠습니다. 추천하시는 방법인가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영역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사업의 영역에서는 꼭 핵심 영역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외적인 것들은 아웃소싱을 최대한 검토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무래도 책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정규직을 뽑는 것보다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재무 리스크는 성장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통과 의례다. 예스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3년, 5년, 7년, 10년 보통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리스크들을 겪는다고 해요. 회사의 위기를. 그게 다 재무적인 것들 때문에 겪는 거겠죠, 대부분은. 네, 뭐 사람 간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재무적 리스크를 피할 수는 없죠. 근데 그래서 누구나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다만 이거를 아까 계획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험을 겪는 거 하고, 그래도 내가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서 리스크도 예측을 해보고, 알고 맞는 매가 모르고 맞는 매보다 좀 덜 아플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좀 안심이 되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또 짧은 답변에도 대표님 많은 인사이트가 녹아있는 것 같아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사업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맞는지, 잘하고 있는지 좀 판단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플랜, 그 사업 계획 자체가 아니라 플래닝, 사업 계획을 세워보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그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많이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다듬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좋은 플랜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또 내가 느껴지는 부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경험해봤던 바에 대해서 팁을 좀 몇 가지 드리면, 엑셀에다가 숫자로 적으시는데 Y축에 가지고 계시는 수익 모델, 사업 모델에 대해서 모두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용역 사업, 용역 사업 A, B, C, 그다음에 내가 물품을 판매하면 판매 사업, 서비스 사업, 것들을 항목별로 적으시고 1년치를 적으신다면 그 다음에 가로축으로 월별로 그 숫자를 두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한 칸씩을 고민을 정말 하면서 작업해 보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과거에도 그 엑셀 자료 하나 만드는데 4일 밤을 샜습니다. 4일 밤을 새면서 작업을 하니 한 2, 3일째 되니까 정말 숫자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을 했었고, 정말 잘 될 것 같던 사업들이 숫자를 써보니까 아닌 것들도 있었고, 기대 안 했던 사업 모델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시간을 두시고
잡아가시면 정말 사업을 건강하게, 재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건강한 재무적 성장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그 기반 위에서 모든 것을 좀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모든 걸 정규직을 데리고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핵심 업무에만 정규직들을 활용하시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으로 푸시는 방법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자세히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긴 합니다만 좀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은 피드백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계획만 세우고 또 안 지켜지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치 계획을 세우셨으면 1년 후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시면서 잘한 부분은 살리고 잘못된 부분은 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그런 노력들을 반복하시면 회사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핵심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주제, 조직 관리와 재무 리스크 어떻게 보셨나요? 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람을 늘릴까, 버틸까 이런 고민들 꼭 하게 되시죠.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조직을 키우는 것보다 건강한 재무적 성장이 먼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CEO 상담소는요, 다음 시간에도 여성 대표님들의 고민을 듣고 답을 함께 찾아 나가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한길남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아쉽지만 이 CEO 상담소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알찬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